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사건들이 다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야당 대표가 피습 당한 사건, 일본에서 진도 7.5의 강진, 그 다음에 여객기 충돌 사고, 이런 것들이 신년 벽두를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2024년 갑진년 신년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 많죠. 하지만 우리 역사를 조금 돌아보고 2024년 우리나라의 과제라고 할까요?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조선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갑진년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던 해가 없었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평리해요. 이게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19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을 열고 집권 3년 차가 되는 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는 시기적인 우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역사에 큰 단위와 작은 단위가 있습니다. 큰 단위에서 보면 대략 어떤 나라의 역사는 짧게는 70년, 길게는 130년 정도 치세, 성세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명나라가 70년 만에 쇠퇴기로 접어들었고, 청나라는 130년 정도 다음에 쇠퇴기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조선은요, 대략 한 100년까지인 것 같아요. 태조부터 성종까지 100년 정도가 성세를 이루고 연산군 이후에 쇠퇴기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영정조 시대, 숙종까지 포함하는 100년 정도 다시 재흥기가 있다가 순조부터 고종까지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현대사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게 1919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1919년에서 지금 2024년이니까. 근데 이 100년 사이에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패권국이지만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1919년 같은 그런 위상이 아니거든요. 많이 쇠퇴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트럼프 현상입니다. 트럼프 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에서는 도저히 출연할 수 없는 그런 정치인이 나타난 게, 미국이 1919년에 비해서 너무 가난해지고 너무 위상이 추락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역시 1945년부터 2020년까지 75년 정도 계속 성장하는 가도를 달려왔는데 2020년 이후에 우리 역사는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개혁을 멈추고 변화를 멈추는 순간에 그 나라는 반드시 쇠퇴하고 어떤 파탄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게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의 대한민국은 꼭 중흥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964년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3년 차였고, 그때가 바로 역사 도약의 출발점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 나라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가 윤리가 부도 상태라든가, 사회 무질서가 극단에 달했다든가, 사회의 어떤 정신, 이런 게 유약에 빠졌다든가, 대체로 보면 나라가 파멸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전성기를 지나서 정체기 내지는 파탄기로 이제 접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3번째 업로드하고 15번째 업로드에서 지금부터 6개월 전, 4개월 전입니다. 2번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독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 우리나라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거를 깊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라 기조를 상무적인 나라로, 유약성을 떨쳐내고 실용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로, 무질서를 타파하고 정리된 사회로,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윤리가 건전한 사회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과 같은, 또 대통령과 같은 그런 단호한 성격을 보여주지 않으면 돌파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운동권 청산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것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정치인 윤석열로서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과제만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방송국 재승인 심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는 도저히 우리가 말해줄 수 없는 MBC 있죠. MBC의 방송 재승인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MBC란 매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결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유야무야,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작업을 성공을 시키면 우리 사회의 질서를 잡고 윤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국민들이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차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조속히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했죠. 문재인 정권 때. 이 부분을 파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확실한 그 국가의 의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느리고 너무 말하자면 클라이맥스가 없어요. 이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싫든 좋든 정치인의 결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처리해서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지금 외치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게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대중국 관계에서 아직도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중국에 대해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 할 말을 못하는지.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 경제가 아쉽다? 경제가 아쉬운 거는 오히려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 상징적인 조치로 공자학원을 전부 다 없애는 거. 이거를 2024년에 작업을 완료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산주의와는 같이 갈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겠다. 지금 공자학원이 대학에만 22개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 침투기간, 선정기간이거든요. 스파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단칼에 처리하는 그런 과단성, 결단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